자, 우리가 알코올 의존, 내담자를 상담할 때, 이제 상담의 목표를 좀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그 알코올 상담에서는 단주가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목표죠. 일차적인 목표는 그렇지만 좀 더 이제 본다면은 이제 알코올이라는 것을 알코올로 인해서 이 내담자나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편함의 정도가 어느냐 이걸 이제 먼저를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를 해봤을 때 폭력이 일어나거나 그 다음 일상생활이 안 되거나 이렇게 일상생활이나 직업생활이나 또 일상생활이 안 되거나 폭력이 일어나거나 그리고 본인의 안전에 뭔가 안전을 이렇게 그 관리하는 이런 부분에서 위험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그런 경우는 이 단주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자신도 안전을 지키지 못하고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나 또 그 직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험이 되어지면은 예측할 수 없는 2차, 3차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는 이제 단주에 대한 것이 1차적인 목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단주에 대한 목적은 지금 그 대상자가 본인이 이런 것들을 첫째로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이게 인정하고 있는지, 두 번째, 그걸로 인해서 본인이 주는 피해의 심각성, 그러니까 관계, 그리고 직업적인 거, 뭐 이런 특히 건강상,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평가를 해보고, 이제 우리가 알코올 의존 정도 체크리스트가 있으니까 1차적으로 그걸 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면담을 통해서 좀 더 심층 면담을 통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를 해보는 것이 일단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합의된 목표로 이제 그 단주를 왜 해야 되냐고 하면 합의된 목표가 지금 말하는 이런 이제 위험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1차 목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이런 항목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폭력을 하는 것도 아니라 그리고 뭔가 직장 생활에 대해서 뭔가 그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본인의 어떤 안이상의 위험이 되는 것도 아닌데 다만 그걸로 인해서 불편한 정도 이게 위험하지는 않는데 불편한 거예요. 그 불편함이라는 게 정서적 불편함. 예를 들어서 꼴배기 싫다. 배우자가 가족들이 꼴배기 싫다. 아니면 불안하다. 혹시 술 먹고 뭐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날까 싶어서 혹은 뭐 집에 못 들어오고 술에 취해서 뭐 어디서 잠을 자서 혹시나 뭐 이게 무슨 그 사고 이런 이제 술 먹고 죽는 거 술 먹고 잠자다 보면은 그 뭐 수면사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일어날까 가족들이 불안해할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혹시나 그런 부분으로 있다 그런다면 지금 이 술을 이제 먹는 부분들이 내담자가 인식은 하지만은 이 술의 촉발점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잠깐만요. 예를 들어 이제 이걸로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이게 이제 술을 먹는 내담자의 상태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있다가 이제 술을 먹는데 어떤 촉발점이 없는데 그러니까 뭐가 막 화가 나거나 내가 너무 왜 살아야 되나 나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촉발점이 없는데 또 술을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습관처럼 마셔야 되는 반주처럼 먹고 뭔가를 먹어야 되는 그런 상태인지 아니면 뭔가 그 정도로 먹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뭔가 이제 그 배우자나 가족들이 무시하는 어떤 언어, 촉발된 언어 있죠. 너는 안 되는 사람이다. 넌 똑같이 지금 몇 번째 말했냐. 이러면서 이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촉발점들이 만약에 이제 이렇게 촉발점이 생긴다면 촉발점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촉발점이라고 얘기한다면 촉발점으로 인해서 술을 먹게 된다 그러면 이 촉발점이 없을 때도 이 내담자가 계속 술을 먹는지 하나 촉발점이 있을 때 술을 먹는지에 대한 것들을 비교를 해보고 이 촉발점이 내담자가
이 술을 지속적으로 먹게 하는데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한다 그러면 단주하는 것만으로 상담을 목표를 정하면은 이런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들이 단주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술에 지고 싶지 않아요. 술을 이기고 싶어 이렇게 이제 이미 얘기를 했다 그러면 맞아요. 그러면 내가 술에 지고 싶지 않다 그러면 우리 다인님이 생각할 때 본인이 술에 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먼저 자기 상태를 물어보는 거. 그럼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럼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술에 지고 있다라는 걸 뭘 보고 아시나요? 현재 술에 지고 있는 상태를 구체적으로 탐색해서 그 호소 문제의 기저선을 탐색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면 이제 술에 지고 있다라는 게 내가 절대 안 먹어야지. 이제는 술을 내가 안 먹어야지. 뭐 해야지. 이러는데 나도 모르게 술을 먹게 된다. 이걸 이제 술에 진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 술에 진다라고, 술을 끊고 싶다고 할 때 술에 지고 있다라는 상태가 내담자 현재 심리적 상태인데, 이게 뭘 말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저선을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갖고 합의 목표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술에 지게 된다면은 지금 말한 것처럼 내가 안 먹고 싶은데 먹는다. 그러면 왜 술을 안 먹으려고 하느냐? 술을 먹으면 기분도 좋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하는데 왜 술을 끊으려고 하냐? 이걸 이제 좀 더 역설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술을 먹게 되면 내가 이제 아내하고 계속 싸우게 되고 배우자하고 싸우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이제 뭐 화가 이 안에 막 숨겨져 있던 화들이 막 술을 먹으면 그동안에 막 지금 여기 이 안에 숨겨져 있던 화들이 다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숨겨져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다 숨겨져 있었는데 이게 이제 술을 먹으면 막 얘들이 이렇게 막 삐죽삐죽하게 이렇게 막 나오는 거죠. 막 화가 막 그동안에 나와서 막 옆에 사람들을 막 이제 막 비난을 하고 이제 막 진짜 속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이 삐죽고 나오죠. 술을 먹으면은. 이러다 보니까 싸움이 아내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아내가 이제 이걸로 삐죽거리는 거죠. 삐죽거려서 하다 보면 싸움을 더 커져버리기 때문에 너무 이거 수습하는 게 힘들다. 이런 것들이 2차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술이 촉발되어지고 당신 안에 이 숨겨져 있는 그 배우자 혹은 뭐 아버지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 있는데 이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이 화들이 술만 먹으면은 삐져나온다. 그러면 이거를 술을 먹지 않고 이 술이라는 걸 통해서 얘들이 삐져나오는데 술이 아니라 그냥 이것들을 얘기를 하게 된다면 어떨 것 같으냐. 지금 이제 술이라는 방식으로 이 화들이 나오잖아요. 나를 갖다가 뭐처럼 생각하고 너는 되는 놈이 아니다. 너가 하는 일이 그렇지. 이러면서 이제 이게 술을 통해서 계속 이런 수없는 이런 화와 억울함에 자기를 그 무시했던 것들이 삐져나오잖아요. 진짜 이게 자기의 소리죠. 내면의 소리. 근데 이 방법이 아니라 술이 아니라 이 방법을 그냥 내가 하게 된다면 술에 지지 않는 모습이 될 것 같은데 어떠시냐 해서 사실은 술 외에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화가 났어. 왜? 나는 당신이 나를 좀 안아줬으면 좋겠다. 하루에 나 3분만 안아주면 내가 이렇게 괜찮을 것 같아. 그 나를 막 이렇게 가시를 주지 말고 이런 가시를 주지 말고 나를 이렇게 그냥 좀 안아주면 좋겠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술 먹는 분들이 100이면 100. 이건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상대 배우자가 나를 그냥 따뜻한 말로 한번 이렇게 좀 품어줬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그렇게 화가 나거나 술을 안 마실 것 같다. 거의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게 이제 따뜻한 말이 뭐냐면 당신 참 수고했다. 수고한 일이 없는데 맨날 술 먹고 와서 돈도 안 벌었는데 뭘 수고해. 어쨌든 집에 들어온 것이 수고한 거예요. 다른 집 안 가고 띵동하고 자기 집에 누르고 오는 것 자체가 수고한 거야. 그래서 당신 오늘 참 수고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건강해서 고마워요.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을 이 말 자체가 이제 존재를 인정해주는 말이죠. 그러면 정말로 이 화를 이렇게 술을 통하지 않고 그냥 맨정신일 때 얘기를 좀 해보는 방식 이걸 이제 상담에서 다루는 것이 사실은 더 뭐라 그럴까 좀 더 근원적이라 우리가 이제 2차
목표라고 하죠. 1차에 술 완화되는 그런 목표 말고 우리가 이제 2차 목표라고 하죠. 그런 목표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배우자 상담할 때도 동일해요. 그 배우자는 남편이 술을 안 먹고 병원에 입원했으면 좋겠다. 가족들은 이러지만은 맞다 그래요. 근데 왜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아까 말한 안전이 문제가 되는지 아니면 불안한지 이런 것이 나와요. 입원을 시키는 것은 행동이죠.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거는 이분들이 불안해서 그러거든요. 그럼 불안해서 사실은 남편을 아버지를 안전하게 지켜드리고 싶은 마음이시네요. 그 민마음을 이렇게 읽어주고 그러면 그 뭐 이것들을 그 상대가 안아 만약에 이것을 그냥 입원을 그냥 시킨다고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으냐 이제 이렇게 해서 일어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상담에서는 다루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이제 가족들은 상담사를 이용해서 상담사가 이 부분을 당신이 문제다. 그러니까 당신이 치료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기를 대부분이 원하세요. 그래서 상담실을 끌고 오는 거야. 강아지 끌고 오듯이. 그래서 맡겨놓고, 자, 이 강아지를 갖다 이제 목줄을 끌어당겨서 어디다 여시오. 이런 이제 그 요구들을 내담자들이 많이 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주체가 상담사가 돼버리면 이게 끌려가는 강아지, 배우자한테 끌려다니는 모습하고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강아지의 목줄을 상담사가 갖거나 가족이 갖는 게 아니라 함께 사실은 이 목줄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얘를 지금 사실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너 스스로를 보게 해야 돼요. 그럼 너가 당신 다인님 안에 있는 당신 스스로는 어떻게 되고 싶으냐? 어떻게 이동하고 싶으냐? 그럼 나는 술에 나를 지배받지 않으려고 한다. 왜 술에 지배받지 않으면 당신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그럼 내가 적어도 이렇게 비참하거나 내가 뭐 무시받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 일주일에 당신이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어려움이 되는 게 뭐냐? 방해물.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렇게 지금까지 시도하셨을 텐데 뭐가 방해물이 되느냐? 뭐 이제 많은 부분들이 자기의 의지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런 그 뭐라 그럴까 이런 이제 그 강하게 하는 말투죠. 가족들의 이런 걸로 대부분 무너지지 의지는 이걸로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내가 사실은 얘기하려고 할 때 뭐가 무서운지 그러면 대부분 나는 그러면 내가 너무나 힘들다. 나를 적어도 이렇게 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바를 술을 먹지 않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 것들이 이게 이제 이 내담자의 우리 TCR로 말하면 자기 수용, 유능감, 자기 일치, 목적의식 이런 부분을 하나씩 세워주는 벽돌이 되어주는 거죠. 상담사가. 그래서 내담자가 자기 이야기를 이제 확장해서 이 부분을 상대가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체적으로 하나씩 이것을 빼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사실 상담에서 훨씬 필요하죠. 특히 이제 알코올에 취약한 상태면은 취약하니까 내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것도 결국 불안이 작동되거든요. 의존하는 사람의 밑에는. 그러니까 너무 싫은데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무 비참한 거야. 그래서 더 그냥 또 머시면서 그냥 이 술 안에 내가 그냥 들어가고 술이 난지 너가 술인지를 모르는 거죠. 저도 이제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셔서 이 술에 빠져 사는 사람들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알고 저도 이제 알코올 중독에 피가 제 몸 안에 흘러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기독교 신앙이 없었으면 거의 뭐 술꾼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웬만한 술은 저가 뭐 꿈쩍도 안 해요. 그 독한 술도.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술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그러면 결국 이 술보다 강한 것으로 이 사람을 움직이려고 그러면 뭔가 이제 이걸 보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술에 취약하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중독에 걸릴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인정을 해요. 왜냐면 우리 집 식구들이 다 알코올 중독 아닌 사람이 없어요. 다 어쨌든 술로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술로 안 가는 사람은 이제 저는 이제 어떤 신앙이 있어서 가게 된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자기가 알아야 돼요. 내가 취약하다. 근데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느냐 하면 결국 내에 힘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정말 쪼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 내가 술에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러면 결국은 이 자아를 강하게 해주는 건데, 자아라는 건 내가 스스로 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신 스스로 이 화난 감정도 당신의 것이다. 그럼 당신이 이 화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오늘 이제 이 화를 얘기해봐, 아내한테. 그리고 또 뭐 아내 장모님한테. 그 다음 또 뭐 자기 부모님한테.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자기 원가족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무시당한 거. 뭐 본인이 서자로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뭔가의 그 삶 속에서 내가 무시함 받은 나의 셀프가 있는 거죠. 그걸 이제 꺼내서 얘기하게 하다 보면 나의 내면이 좀 더 이야기가 확장되어지고 나라는 게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알코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이게 좀 더 이제 2차적인 목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1차 목표까지 가느냐, 2차 목표까지 가느냐는 상담에 회귀하고 내담자하고 이제 어떻게 합의되느냐에 따라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아집니다.